폼페이라고 하기엔 뻘쭘하지만 서울 중심의 한복판에 있는 조선시대의 지하도시 공평동 도시유적전시관. 여기 중강역이고요. 오늘 중강역 키막골 청진옥에서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근처에 공평 도시유적 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시관 들렸다가 저녁 약속 가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주변은 이렇게 완벽한 서울 도심 한복판입니다. 주차는 쉽지 않은 곳이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도심 한복판이기 때문에 먹을 때 마실 때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쪽이 종로 키막골 있었던 곳이죠. 지금 도시화 되어버렸지만 높은 빌딩 속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이 건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처음 오픈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방문 후기는 좀 있더라고요. 전시관의 배치도 개발과 보존의 상생, 공평동 유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시관으로 조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외시 수선전도 조선 후기의 김정호가 그려서 목각한 서울의 지도죠. 발굴 조사부터 시작해서 전시관이 조성되기까지의 시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공평동 룰. 공평동 유적이 전면 보존되어 전시관으로 보존관리되면서 마련된 룰인 매장문화재 전면 보존의 전제와 기준을 설명합니다. 복원 문화층의 선택. 어떤 고고학 유적도 마찬가지이지만 발굴된 모든 흔적을 모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패널입니다. 각 문화층의 평면도를 꺼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해 놓았습니다. 많은 박물관과 전시관에서 쓰이는 전시 방법입니다. 유구 배치의 기본 방향.
이 전시실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룰입니다. 어렵게 연구해서 만든 룰이니 앞으로 이와 비슷한 박물관을 조성할 때 참고하면 좋겠죠? 건물지를 발굴한 위치와 복원한 위치를 겹쳐가며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패널입니다. 좀 빡빡하네요. 아래쪽으로 유구를 복원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형틀, 석재, 목재, 기와 표면을 구분해서 경화하는 작업이네요. 전시관 전체가 이런 조선시대 건물지에 고고유적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평방, 공평동이 있던 견평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 건물 모형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변평방의 위치를 알아보는 퍼즐입니다.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험 공간이네요. 촉감이 좋네, 촉감이. 뭐 꽂으면 뭐 움직일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꽤 넓은데 한적하죠. 초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전시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건축 자재죠. 땅을 파서 잡석을 채우고 잔돌을 채우고 그 위에다가 초석을 놓는 거죠. 초석들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볼을 올리고 도리를 걸고 석가래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건물이 만들어진다. 우리 전통 건축이 만들어진다. 이걸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석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 옆에 보면 고매기라고 있습니다. 고매기는 양쪽에 있는 뭐 초석이라던가 구조물들 사이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앞마당이 있었네요. 앞마당이 있고, 앞마당 위에 깔려있는 돌을 박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에 박석이 깔려있죠. 박석은 뭐 당연 앞마당에만 쓰는 그런 돌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뭐 마감재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가면은 종묘나 이런 데 깔려있고 궁궐에 가도 깔려있고 이렇게 민가에서도 활용이 된 거죠. 그 옆에 보면은 배수로, 물이 흐를 수 있는 배수로가 있었고, 저기 배수로가 있고요. 여기 초석, 그 다음에 저기 장초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긴 초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장초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저기는 장초석이라고 하고 여기는 일반 초석이라고 했을까? 여기가 이제 1호 건물인데 지금 이 앞마당 보이시죠? 앞마당이 지금 보시면 바로 저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발굴지들이 발굴이 돼서 지금 전시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죠. 저기 담장지라고 되어 있는 게 저기 한 줄 쭉 가고 있는 게 담장이에요. 여기 쭉 가고 있는 게 담장이고, 저도 고고학 처음 할 때 그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이고 한참 보다 보면은, 그리고 계속 많이 보다 보면은 이 건물의 형태가 이런 발굴 형태를 보면 보입니다. 물론 엄청 잘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고서는 건물 형태가 딱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이게 거의 그 흙에 돌멩이만 남아있는 형태다 보니까 발굴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건축물 조성 전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보신 게
2호 건물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있는 곳이 이 현 위치가 되겠고, 저 위에 있는 게 1호 건물지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2호 건물지가 되는 거죠. 저기도 초석들이 보이네요. 저거 초석 보이시죠? 그래도 저기도 초석이고, 저긴 토방이라고 그러는데, 토방은 뭐지? 흙으로 된 둑인 것 같아요. 흙으로 된 둑이라서 토방이 있고, 그런 단어는 저는 잘 안 썼는데, 여기 토방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사방으로 장초석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장초석이 있고요. 여기 장초석에는 이 홈이 파여져 있죠. 네. 이거 보면은 여기 뭔가를 꼈었던 흔적이 보이고, 자, 저기가 이제 대청마루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초석이 있고, 골목길 미음자 집 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루 방이 있고, 저기 앞에 앞마당이 있고, 미음자 집이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이 있었고, 저기 아까운데 여기가 이제 앞마당이 되겠고요. 앞마당에는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어려운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기단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게 이제 배수로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헛간이 있는 데네요. 미음자형 집미가 헛간이 있고, 저쪽, 여기가 온돌방이 있고, 그 온돌방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고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온돌방에 들어가는 구들을 대피는 부엌이 있었겠죠. 여기가 부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초석들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방금 아까 봤었던 토방이 있고, 그 다음에 고메기석, 그 다음에 여기도 초석이 있고요. 이게 카메라 화면하고 손가락 맞추니까 쉽지가 않네. 여기도 지금 여기는 대청이 있었던 데네요. 여기는 대청이 있었던 데고, 여기가 이제 마루방이 있었던 데고, 저쪽은 토방이 있었고, 저쪽 여기가 고방입니다. 고방은 뭐냐면 창고방이 있었고, 예. 어떻게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도면이 있네요.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네. 네. 이 형태가 바로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집 짓는 과정. 골목골 무자집.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그 집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VR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해봤는데 오늘은 안 해보는 걸로 해볼까? 생각이 바뀌어서 해봤습니다. 방금 저 VR 체험했는데 좀 어지럽긴 한데 할만합니다. 창호에 들어가는 부속품,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와를 올리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이게 숲기와, 이게 암기와, 여기 암기와가 차여져 있고 숲기와가 있고, 고무로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하기 좋겠네요. 이거는 석축 쌓기, 다 올렸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안전과 번영을 지신에게 기원하는 물품인 진단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공평동에서 발굴된 유물들입니다. 여기는 공평동 인근 청진동에서 출토된 진단구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13호) 건물지. 이거를 봐도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죠. 설명을 봐도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흔적이 다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저기가 이제 담장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이제 장대석 같은 게 보이는 거죠. 담장을 구성하고 있는 돌 중에 장대석이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13호 건물지 좀 있고요. 여기가 근대 나무 말도. 네. 입니다. 이게 이제 배수로 되겠죠. 배수로고, 저기가 이제 입사 독립기초라고 해서 그 모래로 이제 기초를 한 거죠. 초석을 놓는 자리에 기초를 한 거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데도 있고, 조선 제1의 번화가 시전거리. 공평동 시전거리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네요. 전기수, 조선 후기의 직업으로 소설을 낭독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었던 직업이죠. 이 사람은 왈자네. 왈자는 시전을 주름 잡던 사람들로
지방에서 올라온 기생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방의 영업을 발생한 이익을 차지한. 아, 기둥서방이네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순락군, 야간 순찰대, 야경군. 오, 갓도 쓸 수 있고 한복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주막. 제가 요즘 막걸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막을 복원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주막. 주사겁에. 자, 여기 14호 건물지. 여기는 14호 건물지가. 이쪽에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 빠지니까 저 배수로가 있고, 마당이 있고, 디귿자형 건물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나 보네. 저쪽은 12호 건물지고. 건물지, 발굴 현장에서의 건물지는 그 위에서 보는 게 이해가 잘 돼요. 밑에서 보는 것보다는 항공사진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평면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일단 저쪽으로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다양한 상공업 물품들. 철로 된 유물이 많아서 목이 많이 쓸었네. 중국에서 수입된 청화백자편도 발굴이 됐다는 거네. 뭐 조선시대 청화백자편이 한양에서 나오는 게 사실 신기한 건 아니죠. 뭐 거의 유일하게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참조기 이석. 조기가 석수어라 그래서 17세기 지나면서 먹거리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건 뭐 게임을 하는데 한양 시전놀이 게임 시작. 미션을 골라보세요. 뭘로 해볼까? 설레는 성균관 입학해볼까? 성균관 입학을 하면 종이, 약재, 안경을 구해와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모시를 파는, 비단을 파는, 핀을 파는, 종이 파는데 종이, 그 다음에 비단을 파라고 했잖아. 아닌가? 약재를 사라고 했다. 약재. 아, 안경. 뭐에 성공이야? 굉장히 간단하네. 생활용품.
장기도 나오고, 저 도기편은 용도는 모르겠다 그러는데 놀이나 샘 용도로 썼던 것 같다 뭐 하네요. 그렇게 생겼죠, 생긴 게. 그 다음에 도제 인물상 백자 음각 학문병도 있고, 백자 도장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백자 편도 있는데 놀이기 등으로 사용했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백자 뚜껑, 청자 돈편, 청자 상감토각 문돈편. 자, 여기는 제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제기, 백자 제기도 있고 청동 제기도 있고. 아, 귀찮아서 사진은 안 찍겠습니다. 10호 건물주는 제가 서 있는 데가 여기고,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초석이 많이 나오고 구덩이 속에서 청동구리하고 거울 및 창호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10호 건물지. 뭔지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명문 자기, 글자가 써있는 자기라는 거죠. 바로 이 자기들인데, 이제 명문을 보면 이런 글자가 써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한글들이 써있다고 하네. 그릇을 빌려줬다가 되돌려받기 위해서 표시한 글자들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 도기,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그릇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다. 여긴 이문안길 작은 집. 온돌, 마루, 아궁이 등의 주택 바닥 형식이 모두 발굴되어 조선 전기 한옥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집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온돌방이 있고, 그다음 부엌이 있고, 대청, 마룻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발굴했을 때 이런 형태 나오고, 여기가 부엌, 온돌방, 이렇게 대청, 마룻방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그거를 여기다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죠. 네, 위를 복원을 해놓은 건데, 이런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아궁이, 부엌이 있고, 여기 이제 온돌방이죠. 이 온돌방을 데피는 게 이제 이 아궁에서 데펴서 이 온돌방을 데펴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됐다는 거죠. 청동거울과 철제가위입니다. 예전엔 유리거울이 없었으니까요. 청동담뱃대, 백자연적, 목재 등 잠받침대, 청동초받침입니다. 온돌. 모두 생활용품들이네요. 온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전시킨 우수한 난방기술이죠. 보일러의 시초가 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여기 구들장이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들장은 다 치웠어요. 그냥 치우고 고래뚝만 지금 남아있고, 밑에가 이제 고래인 거죠. 여기가 대청마루 있던데, 여기도 대청마루 앞으로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죠. 여기도 마루방
마루방이라는 거는 온도를 안 하고 난방 시설이 없는 걸 얘기하죠. 난방 시설이 없어서 여기 화로가 나왔나? 난방이 없죠. 보시다시피 마루 널하고 동기틀, 여기 동기틀, 이게 장기틀 이런 걸 깔아가지고 만드는 마루방입니다. 여기서 이런 게 나왔나 보네. 이거는 목재 남학신. 능성구씨 가옥을 보여주는 부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의 소유로 넘어갔던 집이라고 하네요. 이완용 아시죠? 매국노 을사오적.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놈이죠. 이후 안순환이라는 사업가에게 팔려서 요릿집 명월관의 별관으로 사용되었는데 태화정 자리에 있던 집이라고 해서 태화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완용의 집이 있던 이 건물에서 1919년 3월 1일 손병희 등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는 것이죠. 참 이 집의 운명도 기구합니다. 발굴층이네요. 발굴층이. 여기가 이제 현대 층이고 여기가 19세기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층, 여기가 조선 후기문화층, 조선 중기문화층, 조선 전기문화층. 1921년에는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여자관이 설립되었다고 하고요. 1982년에 태화여자관이 철거된 후에 현재의 태화빌딩과 하나로 빌딩이 들어섰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땅속에 남아있다가 이렇게 전시되고 있네요. 이 집의 운명이 참 스펙터클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부스가 꽤 커요. 이문의 안쪽 길과 석축, 발굴 조사 직전까지도 주요 통행로였다고 하네요. 이 영상은 영조의 행차 경로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문안길 작은 집으로 다시 나갑니다. 여기가 회차 지점이거든요. 이제 안 본 데를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래는 올렸는데 중간중간에 뭐 개판이라든가 기와는 안 올려서 골격만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복원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걸. 아무튼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톡도로만 왔는데 내려가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는 걸로. 건물주 이제 위에서 둘러봤는데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 걸로 하는데 체험하는 게 있네. 스위치를 키면 이런 식으로. 오. 밤에 이렇게 비치면 이게 보인다고. 재밌네 이거. 잘 꺼서 넣고. 여기도 원래 내려갈 수 있는데 뭐 안전사고 때문인지 못 내려가겠는데요. 여기가 좀 덥네. 와보니까 시원하진 않아요.
근대 공평동의 시정거리의 변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다 둘러봤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전동 골목길. 전동 골목길이네요. 바로 이 골목길.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발굴이 돼서 이렇게 그 건물지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다 이렇게 건물이 서 있었던 거죠. 12호 건물, 14호 건물 다 건물이 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겼나 보네, 건물이. 입사 지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초 성렬. 주초를 놓는 곳에 성렬이 있는 거죠. 기초 성렬이고, 잡석 독립기초. 여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천에다가 영상을 투시해가지고 보여주네요.
서울 여학생 만세 운동에 대한 영상이구나. 근후에. 십 15호 건물주. 길쭉한 건물이구나. 건물의 이쪽 건물. 실제 발굴했던 지면이 여기라고 하네요.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한 거 되게 잘한 것 같아. 박길용 건축가에 대한 영상인 것 같아요. 골목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긴 투명 아크릴판으로 레이어를 주는 체험 시설이 꽤 많네요. 사실 저도 이런 방식을 꽤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어색하네요. 뻑뻑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16세기. 공평 빌딩의 흔적이 남긴 과제. 공평 빌딩. 1981년에 건립된 공평 빌딩이 조선시대 유적을 파괴했었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안 그래야겠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겁니다. 종로서적. 여기가 종로서적이 있었던 터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특별전을 하나 보네. 전동집. 현재 이 자리에 있었던 19세기의 집터라고 합니다. 전동집은 이 건물인데 현재 공평 도시의료 전시관의 큰 집에 해당하고 나중에 여럿의 작은 집으로 나눠진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도시유적 발굴 지도. 서울에서 이렇게 발굴을 많이 했다는 거네. 탑골공원 원각 사지 유적. 다 이 번호가 매겨져 있네요. 발굴했던 데들을.
아, 여기는 복원됐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구나. 지금 현재 가면 요구를 볼 수 있는 데가 청진 8지구 유적이 있고 중학구역 유적이 있고 군기시토 유적, 이거 다음에 가볼 거고요. 사직 1구역 유적도 있고 종진부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진 12, 16지구 유적도 있고 나머지는 복원을 못했고 청진 1지구 유적, 청진 2, 3지구 유적, 이것도 있네. 청진 5지구 유적, 청진 종각역 개선사업 부지 유적, 서린동 글로벌 클러스터 빌딩 신축 부지 유적, 종로 2가 40번지 시전 행랑 유적, 파고다 타워 종로 유적, 유리판 밑에 유적이 있겠죠. 여기는 의정부터 유적. 이거 다 흑백 사진이야? 옛날에 발굴해서 그런 건가? 여기는 경모궁 궁지 유적. 기기국 유적, 기기국 번사창 유적, 명동성당 신축공사부지 유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앤 파크 유적, 근데 이거 번호랑 여기를 매칭시킬 수 있는 그게 어딨어? 없네? 아, 밑에는 이제 발굴조사 보고서들이 쫙 있네요. 여기는 수동 집과 금부동 집, 원래 이 기계에서 저 번호랑 여기 있는 유적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서적 특별전 한번 볼까요? 이게 텍스트를 많네. 전시가 유물이 많다기보단 관련된 그 뭐랄까 문서로 남아있는 자료들,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주로 써서 전시한 것 같아요. 옛날엔 종로서적 막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참 많이 즐겼는데, 물론 요새도 교보문고를 많이 가긴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도 생겼고, 예전에 그 분위기랑은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요새. 많이 사고 10만원짜리 스포로 결제를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때는 뒷면에 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받을 때 옛날에 사랑하는 아빠가 한번 구경 오실 분들은 특별전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요. 여기 끝이네. 보신 곳들은 생략하고요. 아까는 저 위로 갔었죠. 이번엔 내려가 보겠습니다. 공평동 유적의 서축 토층입니다. 건평방 한옥. 전동 큰 집이야. 이게 전동 큰 집이구나 이게. 이거 저기 뭐지? 아까 VR로 봤던 것 같은데. 모양이 전동 큰 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했다고 하네요. 모형 주변의 건물지가 이 건물의 터입니다. 건물지 보관 과정. 다시 종로서적 특별전 하는 곳으로 나왔죠? 아까 미처 못 봤던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6세기 조선 견평방으로 건너가게 된 건축가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본다는 스토리의 영상입니다. 건축가가 잘생겼네요.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나방.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왔었고, 제가 이제 고고학 전공을 했었고, 또 고건축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유적지이기도 했고, 이것이 이제 전시관으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었던 그런 공간이고요. 실제로 만들어진 다음에 만족감도 굉장히 컸었던 그런 유적입니다. 아쉬운 점도 물론 있죠. 이게 이제 첫 사례다 보니까 아직 유구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대중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건물질을 보면 완벽하게 해석이 되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건물지 유적들을 활용해서 이 정도 퀄리티의 전시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분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불러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사실 저도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생각이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도심지의 발굴을 통해 이런 유적들이 발굴되어서 어떻게든 보존관리 활용이 되어야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 보존 처리되면 훼손이 쉽지 않은 유적으로 정비된 것이고, 이 정도 견고함이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흙하고 돌뿐인데 긁히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간이 조성된다면 식음료를 제공한다던가, 좀 더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한다던가, 자료를 볼 수 있다던가 등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해서 지금보다 장시간 이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걸맞는 입장료 및 비용을 받음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자생력 창출을 위한 노력은 이런 공간으로 하여금 세금 먹는 하마에서 알을 낳는 거위로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어차피 공짜 공간이니 한 명이 오던 5명이 오던 관심 없는 근무자들이 꽉 차 있는 루즈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근무하는 자생력 있는 멋진 공간이 되어 서울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물한 개구리인 대한민국 문화유산 활용의 정체된 모습을 자생력 확보를 통해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공평동 도시유적전시관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국의 폼페이라는 둥 과장되고 뻔한 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기왕 비싼 땅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